제가 예전에 가끔 라이브를 하거나 혹은 영상 댓글에서 자주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토크님의 인생책은 뭐예요? 딱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맨날 하는 게 책 추천인데 또 책 추천을 여쭤보시는 게 참 재밌으면서도 그만큼 내가 추천하는 책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책, 진짜 감명 깊은 인생 바꾼 책이 뭔지 궁금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북토크의 인생을 바꾼 인생책 13권 오늘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들은 죽기 전에 무조건 한 번씩은 읽어보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책, 부자의 언어입니다. 제가 인생책을 뽑을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내용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좋은 점 딱 한 단어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자 마인드, 성공학 마인드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종교 경전 수준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문구가 나오면 책 모서리를 접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언어는 진짜 거의 모든 페이지를 접었어요. 왜냐? 그만큼 띵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형광펜을 하도 칠하다 잉크가 떨어져요. 왜?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좋은 문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마인드를 좀 바꿔 먹어야 할 것 같다. 정신부터 개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부자의 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언제 읽어야 되냐? 재테크,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셔도 괜찮지만 제일 좋은 건 재테크 시작하기 전에 보면 좋습니다. 전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읽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무슨 그래프를 보면서 막 메커니즘, 어떤 법칙이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를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과열됐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투기심으로만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능력, 혹은 모두가 어떤 종목을 외면할 때 지금은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해서 너무 싸졌구나, 이런 심리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왜 대다수의 투자자는 실패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한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는 책입니다. 돈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자의 언어 못지않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인생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습관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80% 이상은 자동 반응, 즉 습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화된 반응, 습관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 인생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읽어본 습관에 관련된 책 중 가장 좋은 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습관을 안 바꾸고 어떤 노력을 하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작심삼일 그만하고 싶다, 인생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네 번째 인생책, 프레임입니다. 심리 관련된 책 중에 가장 먼저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나의 프레임에 따라 보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데 지금 눈앞에 파란색 물체가 있으면 이게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빨간색인데 내 눈에 파란 셀로판지가 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점만 보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위험한 점만 봅니다. 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펼쳐져도 어때요? 진보 측과 보수 측이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남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진 생각이 왜곡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고정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어떻게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지도 이 책이 소개합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생책,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평안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는 이 책은 전 국민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누구나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책은 회복 탄력성이 주제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전 국민 멘탈과 행복 증진을 위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책을 읽어봐야 아는데 내가 소득을 아무리 높아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아이유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이고 이 책으로 수백만 명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 제목을 아직까지 듣고 계신 겁니다. 설마 아직도 안 읽어보셨나요? 일곱 번째 인생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보통 데일 카네기 시리즈 하면 인간관계론이 가장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관리론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데일 카네기 시리즈는 전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고전이 아직까지 잘 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관리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장학개론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저서죠. 제목을 보고 난 사장 아니야 하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누구나 사업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자산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사장학개론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의 사장이 돼야 한다. 내 사업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의 PER,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장이라는 건 꼭 어떤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역행자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소설 빼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 세상에는 돈 버는 법에 관련된 책도 많고요. 사업에 관련된 책도 많고요. 심리에 관련된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한 책에서 다 엮어낸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행자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 본성, 유전자적인 측면에서부터 공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유전, 본성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걸 정말로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리지? 변화가 필요한데 돈도 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역행자 가장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증거 있나요? 여러분이 이런 경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술자면 시공 사례가 엄청 많아요. 날림 시공했는지 그냥 싸게 해가지고 여러 번 경력만 있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요? 그러면 가령 줄눈 시공을 하면 A라는 기술자가 줄눈을 했을 때 B라는 기술자가 줄눈을 했을 때 막 개떡같이 해놓지 않는 이상 퀄리티 차이가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줄눈 시공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구분이 쉽지 않다면 추상적인 부분,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누가 예술적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능력의 절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다룬 책이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11번째, 기자의 글쓰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책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인데 이건 구체적인 스킬을 다루는 책이에요.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추천하냐? 흔히 우리가 문송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과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문과 전성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장 쉽게 돈 벌고 빨리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SNS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다 뭐를 필요로 하냐?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기자의 글쓰기입니다. 12번째,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그동안 부자 되자, 능력 키우자 이런 말만 해서 드디어 휴식을 하나 싶으셨겠지만 이 책은 제목을 잘못 지은 책입니다. 휴식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요. 생산성에 관련된 책입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우리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높은 성과를 내려면 잘 쉬어야 된다.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진정한 휴식을 어떻게 가지며 그런 휴식을 가졌을 때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관한 책이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제가 2022년 올해 책으로 뽑았을 만큼 아주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최악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대부분 책 두께 보고 안 사실 거고요. 읽다가 포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 내가 좀 우울하다, 무기력이 있다, 기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 책 하나 읽으면 대부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두께가 있고 내용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소화하기 만만치 않지만 이 책을 읽고 소화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신 레벨, 행복 수준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 인생책 1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다 꼭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링크를 나중에 볼 동영상 추가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특정 분야에 대한 책이 필요할 때 그때 북토크가 이런 내용 책 있다고 했을 것 같았는데 그럴 때 다시 찾아서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책들, 실용적인 책들로만 추천했으니까요. 꼭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